볼게요. 자, 오늘은 기초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 넘버의 오퍼레이터, 연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와서 세로 만들기, HTML 파일, 자, 레슨 06 오퍼레이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전에 언어를 배워서 그래도 이번에 배울 때는 중복되고 비슷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 오퍼레이터가 아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들마다 좀 특징이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대체로 비슷한 오퍼레이터들을 공유합니다. 여기 랭귀지 와서 코리안, 자, 타이틀은 숫자와 연산, 자, 제목도 숫자인데, 자, 숫자는 타입이 넘버예요. 소문자로 넘버. 숫자, 넘버와 연산 이렇게 해볼게요. 스크립트. 자, 실행 위주로 할 거고 문서 정리는 제가 EX에다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자, 실행 위주로 할 거니까 그럼 잠키고, 그러면 라이브 에디트가 이 친구를 새로 고침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검사, 그리고 콘솔, 자, 이렇게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할 준비 완료. 자, 기본적인 산술 연산을 해볼 거예요. 산술 연산. 자, 미리 좀 써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부터 쓸까 그랬다죠?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자, 우리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알게 된 나눈 나머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있어요. 자, 거듭 제곱은 2의 3승 이런 거죠. 이 친구는 4랑 똑같아요. 저 매스의 4랑 똑같아요. 자, 두 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매스의 4를 써도 되고 거듭 제곱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산술 연산 한번 해볼까요? 렛의 A는 11, 렛의 B는 22. 자, 그래서 로그로 A 더하기 B. 자, 산술 연산 A 더하기 B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33. 자, 로그로 A 빼기 B 마이너스 11. 자, 로그로 A 곱하기 B. 자, 21 곱하기 22. 자, 이번엔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로그로 A 나누기 B. 자, 지금 보면 자바였다면 무슨 값이 나왔을까? 0. 왜 0일까요?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소수점을 없애버리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친구가 실수 타입이라서 바로 실수의 결과가 나오죠. 자바였다면 0, 자바스크립트는 0.5. 자, 이유가 뭐다? 실수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써놔도, 자, 이 친구는 다 .0, .0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을까요? 오른쪽에다가. 자, 실수니까 이 친구는 11.0과 같다. 그죠? 이 친구는 누구랑 같다? 22.0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듭 제곱해 볼 거예요. 자, 로그에 11을 22 거듭 제곱하면 좀 그런가? 11을 A를 22 거듭 제곱. 22는 B죠, 그쵸? 자, 엄청 큰 수가 나왔어야죠. 자, 22승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심플하게 2에 3승 이렇게 해볼게요. 8이 뜨죠.
자, 이번에는 엄청 큰 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엄청. 자, 여기까지 산술이고, 그죠? 산술연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죠?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배워볼 거는 증감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증감연산자. 자, 이때 증감에서, 자, 증은 증가를 얘기하고요. 감은 감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증가, 감소 연산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는 후이와 전이가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로그로, 자, 플러스 A. 그러면 하나를 증가하죠? 자, 하나를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로 다시 마이너스 A. 자, 이거는 감소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11에서 12로 하나 증가했고, 이 친구는 12에서 11로 하나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게 전이입니다. 전이. 증감연산자, 전이 작성. 전이는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후위입니다. 자, 후위. 뒤쪽 작성. 자, A를 증가시킬 건데 후위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11이니까 자, 12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출력은 11. 자, 그 다음에 12가 돼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하면 12가 되어 있죠. 자, 후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나보다 앞쪽 연산이 있으면 양보해요. 후위 연산자는 연산을 양보. 자, 그래서 지금 콘솔점 로그라는 연산한테 더하기를 양보한 거죠. 그래서 더할 건데, 그렇죠? 10을 출력하고 12가 되죠. 그렇죠? 출력한테 양보한 거죠. 그래서 앞쪽 연산한테 뒤쪽을 양보하더라. 그럼 마찬가지로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로그에 A 마이너스. 그럼 현재 우리는 12가 11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11을 출력하고 11이 되겠죠. 아직 12고 그쵸? 그리고 나서 11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let의 sum은 A 더하기 B인데 A 더하기 B인데 자, A를 더하기 연산하고 뺄 거예요. B는 마찬가지로 더하기 연산하고 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더하기 연산이 우선이고 감소가 그 후가 돼요. 감소. 자, 그래서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자, 11을 그렇죠? 10으로 바꾸고 더하기 그렇죠? 22를 21로 바꾸고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이게 기대값이고 실제로는 11과 21을 더하고 그 다음에 11이 12 되고 그죠? 22가 21이 되는 그래서 순서를 양보해요. 자, 이거의 기대값이고 그렇죠?
기대.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죠? 실제. 기대값, 실제값.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대했던 것은 10, 20, 이게 22 맞나?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대했던 거는 31인데 33이 나오죠. 그렇죠? 33. 기대는 31인데 실제는 33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의와 전. 자, 이렇게 했고,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본 건 자바랑 거의 뭐 똑같죠. 자바도 후이 전이가 있었고요. 그렇죠? 자,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 자, 우리가 배운 산술에다가 는을 붙이는 거예요. 산술. 자, 는 플러스 산술이었죠. 는에다가 산술. 자, 산술은 어떤 게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자, 거듭도 있어요. 거듭도 있어요. 제가 A에다가 더하기는 100 했어요. 그러면 A는 지금 현재 10이에요. 자, 끝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10이죠. 그쵸? 10에다가 A는 10에다가 100을 더한 꼴이에요. 10에다가 100을 더한 꼴 한번 볼까요? 자, A 110이 되죠. 그쵸? 110. 자, 이거를 이제 곱하기는 나누기는 또 되겠죠. 그쵸? A의 나누기는 자, 10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에다가 A 나누기 10을 대입하는 거죠. 자, 이때 A는 110이니까 자, 뭐가 나와야 돼요? 11이 나와야 되겠죠. 11이 나왔습니다. 자, 곱하기는 나누기는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그쵸? 나눈 나머지. 요거 우리 안 해봤다. 그쵸? 산술연산자에서 나눈 나머지를 안 해봤네요. 자, 여기서 나눈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에 자, 이거 지금 A, B로 하면 좀 그러니까 10을 4로 나눈 나머지. 그죠? 그러면 자, 10을 4로 나누면 자, 2가 남겠네요. 그죠? 2가 남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니라 퍼센트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뭔지 알 수 있으려나? 자, 이 친구 그쵸? 20번째 라인. 자, 보면 20번째 라인. 20번째 라인. 그죠? 자, 이거 나눈 나머지가 자, 이거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서 지금 A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11이네요. 그렇죠? 11. 자, 그러면 A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2로 나누면 무조건 0 또는 1밖에 안 나와요. 0 또는 1. 0인 경우는 언제?
짝수일 때. 짝수일 때. 1인 경우는 언제? 홀수일 때. 현재 11은 뭐예요? 홀수죠? 홀수니까 A는 1이 나오겠죠. 볼까요? 1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대입연산자 다 해볼 필요는 없겠죠?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저랑 해볼 거는 뭐냐면, 자, 저랑 해볼 거. 자, 특수한 연산의 결과. 특수한 연산의 결과.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1을 0.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0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좀 크게 해서 0.0000001로 나눠봤어요. 0.00001. 잘못 썼다, 그죠? 0.00002. 자, 그러면 숫자가 커지죠. 자, 이거를 한없이 0에 가깝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숫자가 점점 커져요. 만약 이거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 0으로 나눴어. 그러면 무한대가 돼요. 자, 우리가 0에 가까운 수를 나누면 이게 한없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커져요. 0에 가까운 수를 나눌수록 무한대가 됩니다. 무조건 0에 가까운 수를 나누면 그만큼 많이 쪼개지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크기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자바는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오류, 런타임 오류가 발생해요. 자, 런타임 오류 중에 어떤 오류가 생길까? arithmetic, 그렇죠? arithmetic exception이 뜨겠죠? arithmetic인가요? 그렇죠? arithmetic exception이 생깁니다. 자, 수학적 오류. 자, 그래서 자바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0으로 나누면 infinity 이렇게 뜹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특수한 상황. 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참.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특수한 상황인데, 자, 문자열의 더하기 연산이에요. 자,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을 배정받아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let의 스트링은 안녕. 자, let의 스트링 2는 잘가.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할 수 있어요. str 더하기 str2 이런 식으로 안녕 잘가가 되죠. 그렇죠? 안녕 잘가. 자, 이 친구는 배열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의 결합을 컨캣이라 불러요. 배열의 결합. 이것을 우리가 컨캣이라 부릅니다. 컨캣. 자, 그래서 컨캣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오랜만에 써서 되나 볼게요.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자, 컨캣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 str 안에 concat 이렇게 할게요. str2. 자, 그래서 배열의 결합은 concat이라는 걸로 하면 돼요. 자,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oncat 대신에 플러스를 쓰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자, 문자열은 뭐든지 더하면 다 문자열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자, str에다가 숫자 10을 더했어. 자, 그러면 안녕 1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안녕 10. 자,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순서를 바꿔서 10에다가 str을 더해봤어요. 자, 순서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문자열로. 자, 이 문자열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좀 이따 배워볼 건데, 자, bool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let, 우리가 이제 깃발을 내렸다 올렸다는 뜻으로 보통 bool을 flag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flag, true 이렇게 해볼게요. true. 자, 이 친구는 참 거짓을 나타내요. 참 거짓. 지금 현재 true는 참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다시 더하기를 하면 str 더하기 flag 이렇게 하면 자, true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져요. 자, true라는 문자열. 자, 무엇이든 문자열로 만들어 버려요. 자, 이번에는 자, null 데이터를 한번 배워볼게요. null. 자, 우리 앞쪽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n이라고 할까요? n은 null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null은 무슨 데이터냐? 비어있다라는 명시적인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명시적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데이터예요. 자,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데이터 모순적이긴 한데 그렇죠? 모순적이에요. 자, 이 친구도 내가 어떻게 해요? str 더하기 n을 하면 자, null이 이렇게 더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 undefined도 한번 해볼까요? let에다가 d는 이렇게 했어야죠. 자, d는 현재 undefined 상태예요. 그렇죠? undefined 정의되지 않음이죠. 자, 정의되지 않음 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str 더하기 d. 자, undefined죠. 자, 무엇이든 다 뭐예요? 문자열로 만들어요. 자, 무섭죠? 자, 어떤 것이든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더라. 정확하게 따지면 모든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로 반환해서 평변환해서 더하기를 하는 거죠. 여튼 이렇게 표현한다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자, 문자열과 더하기를 제외한 수학적 연산이에요. 아까 이미 해봤는데 정확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문자열과 더하기를 제외한 수학적 연산하기.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str에다가 곱하기를 해버릴 거예요. 곱하기. 자, 그럼 무슨 말이 뜨냐? 자, 너 숫자가 아닌데 수학적 연산했어. 나더 넘버.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없는데 했다는 뜻. 너는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더하기를 제외한 수학적 연산을 하면 나더 넘버가 뜹니다. 나더 넘버.
곱하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누기도 그렇겠죠. 나눠도 보고, 그죠? 그다음에 거듭 제곱도 해보고. 자, 콘솔점 로그 쓰지 말고 로그 엔터 쓰면 됩니다. str 거듭 제곱 2개. 자, 다 나더 넘버가 됩니다. 선생님, 더하기 는은 어떤가요? 더하기 는은 어떻게 될까? 더하기는 더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는은 아니죠. 그렇죠? 더하기 는은 대입연산이기 때문에 2를 더한 대입값이 들어오겠죠. 자, 이 친구는 더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더하기를 제외한 수학적 연산을 했을 때 우리가 not a number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친구는 뭐예요? 상태입니다. 상태. 자, 상태를 나타내는 거 어떤 거 있죠? null, undefined, 그 다음에 not a number.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배웠어. 자, 여기까지는 다 자바에서 쓰는 거야. 자바, 얘도 자바 써. 그런데 not a number는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써요. 이 친구는 자바스크립트 고유 상태입니다. 자, not a number가 나오게 된 이유는 타입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불분명. 자, 타입이 불분명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수학과 연산을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not a number가 나온 이유는 뭐다? 타입이 불분명해서. 동적 타입이라서. 또는 컴파일 오류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인터프리터 언어라 불러요. 실행하면서 바로 실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우리 뒤쪽 가서 더 배워볼 건데 자, 컴파일 언어는 바로 너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오류를 띄울 수 있지만 컴파일하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언어는 이때 오류를 발견할 수 없어서 not a number라는 상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not a number입니다. not a number. 처음 배워보는 상태죠. 자, 이 not a number는 타입이 자, 타입을 한번 볼게요. 자, 로그로 자, 우리가 타입을 검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11.1은 자, 무슨 타입이야? 타입 오브죠. 타입 오브 11.1 그럼 무슨 타입이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넘버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넘버. 나 숫자야. 자, 그러면 이제 not a number도 한번 볼게요. 자, 타입 오브 자, not a number 자, 숫자를 하죠. 그렇죠? 자, 이유가 뭐냐면 이 not a number는 자, 넘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넘버 안에 not a number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 타입이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숫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상태지만 숫자 타입이었죠. 뭔가 모순이 많아요. 자, 자바스크립트 모순이 많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숫자가 아님을 나타내지만 숫자 타입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넘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숫자가 아니지만 숫자 타입이더라. 자, 빰빰.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자, 이번에는 문자열인데 숫자인 척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엔 뭐다? 문자열인데 숫자로 된 문자열이에요. 자, 수로 된 문자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문자열인데 10일이야. 자, 10일이야. 자, 이 친구를 곱하기를 해볼 거예요.
문자열인데 수로 된 데이터예요. 그죠? 수로 된 문자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나더 넘버를 기대하죠. 요게 자바적 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바적 사고. 하지만 22가 뜨죠. 그죠? 우리는 나더 넘버를 기대하지만 22가 뜬다. 이유는 뭐예요? 자바스크립트가 형변환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나더 넘버가 뜨는 이유는 사실 연산을 해서 뜨는 게 아니라 형변환을 실패해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쓰자 그냥. 뭐를? 문자열을 수로 형변환 시 오류 발생을 얘기합니다. 그죠? 형변환 시 오류 발생. 자, 그래서 연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연산이 들어오면 문자열을 자동으로 수로 형변환해요. 특이하죠? 자, 그래서 나더 넘버는 무슨 상태다? 수학적 연산의 오류가 아니라 이 문자열을 수로 형변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자, 수로 형변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넘버에 보시면 자, 넘버를 바로 해서 11을 이렇게 넣으면 자, 문자열 11이 숫자 11이 돼요. 자, 숫자 11. 자, 이 숫자 11을 22로 곱하기 한 거예요. 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자, 숫자가 아닌 것을 형변환하려고 해요. 안녕? 자, 이거는 절대 숫자가 될 수 없겠죠? 자, 이때 나더 넘버가 뜨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단계에는 실제로는 형변환이 포함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되죠? 자, 넘버에다가 뭘 넣으면, 문자열을 넣으면 수로 형변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연산을 하면 자동으로 수로 형변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로 형변환.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문자열 10이랑 2를 더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요거는 13이 나올까요? 13이 나올까요? 11, 2가 나올까요? 13이 나올 것 같죠? 하지만 112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더하기는 문자열을 먼저 해요. 수학적 연산을 먼저 하지 않고 문자열을 먼저 더하기 연산합니다. 컨캣을 먼저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자열로 형변환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자, 더하기 연산에 문자열이 있으면 수를 문자열로 형변환 이렇게 하겠죠. 자, 더하기가 아닌 것들은 수로 형변환하죠.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그렇죠? 그다음에 거듭 제곱. 그렇죠? 자는 뭐예요? 문자열을 수로 형변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지금 보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특징이 있어요. 자바는 어떤 특징이 있냐? 견고해요. 견고하다는 거는 단단한 느낌. 그렇죠?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유연해요. 부드러운, 그렇죠? 뭔가 자연스러운, 부연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렇죠?
자, 생각하는 대로라는 건 뭐냐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11,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자. 자, 문자열 11 곱하기 2가 바로 숫자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유연하죠. 생각이 유연하고 자바는 그보다는 규칙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자바를 먼저 배우고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요. 아, 프로그램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좀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더 유연하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다? 개발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오류가 많을 수 있죠. 자, 위에처럼 하면 반대겠죠? 개발 속도는 느리지만 오류가 적어요. 두 개의 차이점, 특징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연산은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 거듭제곱 외우셔야 되고, 증감인데 전이, 정감인데 후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문자열 더하기, 컨캣,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열과 산술연산자를 했을 때 문자열이 형변환되는 것, 요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쭉 기억을 하시고요. 정리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문서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더 넘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내용 정리하고 간단하게 문제 같은 거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걸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기 힘드니까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할 거고, 아직 이전에 CSS까지 못 따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내용은 많이 문제는 많이 안 드리도록 할게요. 각자가 이제 알아서 선행을 좀 해볼게요. 끝을 낼게요. 고생했어요.